부동산 지도 어떻게 보는 거지? 너무 복잡하다.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우리가 재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그림 만들어야 됩니다. 100세 시대 100점짜리 부동산, 상가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해서 부동산을 갑니다. 부동산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지도가 보이죠. 지도에 그림이 많은데 어머 이게 뭐야? 여기가 저기 같고 또 저기가 여기 같고. 저도 상담을 해보면 이 지도 보는 법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제가 부동산 공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하고 이 부동산 지도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복잡하기만 한 부동산 지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지도 보는 법을 알아야 어느 지역을 가셔도 황금입지가 어디인지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우 세대를 끼고 있을 때 상가 뷰를 따져보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상권 분석을 할 때 근생이나 상업용지 뷰를 따져보게 되는데 눈으로만 대충 봐도 나온다는 거죠. 부동산 보는 안목을 키우는 첫 번째, 부동산 지도 보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봐볼게요. 자, 연노란색 많죠? 여기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있죠? 이 주황색은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자,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다르죠? 자, 아파트는 우리 그냥 일반 아파트 말하는 거고 이 주상복합은 이 말 그대로 주거, 아파트, 상가를 갖추고 있는 복합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저쪽 아파트는 40층인데 왜 여기 아파트는 20층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반도 6차와 7차, 8차 이렇게 모여 있죠. 하지만 색깔을 보세요. 자, 반도 6차는 연노란색 아파트, 반도 7, 8차는 주황색. 아파트는 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주상복합은 중심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대부분이 30층 이내고 이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40층대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기를 또 보시면 연노란색 중에 블록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주자택지, 즉 상가주택이에요. 1층은 상가, 2, 3층은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 신도시가 형성이 돼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보상으로 딱지, 즉 권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주자택지라고 말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3층인데도 있고 4층인데도 있어요. 동탄은 주로 3층이고요. 광교나 평택은 주로 4층입니다. 이건 도시마다 달라요. 그럼 여기는 원주민만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주자택지는 이제 땅으로 받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부지를 피를 받고 팔 수도 있어요. 신도시 등에서는 한동안 이주자택지가 노후 대책으로 최고다 해서 붐이 일어났죠. 1층은 상가로 세주고 2층은 투룸, 3룸으로 임대 주고 또 3층은 주인 세대로 내가 살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건물에서 세도 나오니까 뭐 노후로서는 최고겠죠. 그래서 상가주택 토지 분양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나올 정도로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주자택지는 또 상가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먹거리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카페촌이라든지 뭐 삼겹살, 치킨 등 회식 장소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할 때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단독주택 부지가 있어요. 자, 이쪽은 이주자택지랑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자택지는 점포주택이에요. 상가, 주택이 둘 다 가능한 건데 이 단독주택은 상가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택만, 주거만 가능한 거예요. 이 민트색 보이시죠? 학교 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이걸 보면 학군이 어디가 좋다 이런 게 대충 보이죠? 자, 파란색은 업무지구입니다. 자,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 등 이제 회사원들이 밀집이 되는 곳이죠. 자, 이런 곳은 이제 회사원들이 많은 곳이니까 아침에 뭐 가볍게 토스트나 샌드위치도 사가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씩 사들고 가고
저녁에는 뭐 삼겹살,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노래방도 가고 하겠죠. 그러니 이런 업무지구 쪽에는 이런 업종이 장사가 잘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걸 얼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사원들 점심시간에 멀리 가나요? 아니죠. 빨리 먹고 조금이라도 좀 쉬고 싶으니까 주로 가까운 것을 선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초록색, 녹지죠? 공원이라는 얘기예요. 요새 신도시에는 이렇게 녹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음에 공공청사 용지 보겠습니다. 자, 공공청사 용지는 구청이나 도서관, 뭐 경찰서, 복지센터 같은 이제 행정시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라색 보시면 문화복합이라고 돼 있죠. 자, 도서관, 전시회장 등 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들어오고요. 연핑크색 보시면 도시지원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도로교통연구소 같은 이런 지원시설을 말하죠. 이쪽에 의료시설도 있고요. 주차장 부지도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이 주차타워가 들어오는 곳인데요. 이 주차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상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물류유통시설은 물류타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아파트 주변으로 노란색 보이죠? 이게 다 근생상가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상가 용도에 따라 근생, 근상, 일상 이렇게 다르다는 거. 자, 빨간색은 상업지역의 근상, 일상은 일반 상가. 자, 상가들이 이제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어디 상권이 좋다, 나쁘다, 뭐 중심 상권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배우 세대와 상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딱 보여요. 지도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니까 지도가 눈에 쏙 들어오시나요? 지도 보는 법을 알아야 상권도 따져볼 수 있고 하권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는 안목 키우기, 지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부동산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공부를 계속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미세스 머니 덕분에 부동산 보는 눈이 띄어졌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